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아입니다. 이제 길가에 핀 코스모스도 보이고요. 또 어제 저녁에는 귀뚜라미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가을이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계절인데요. 그런데 가을만 다가오면 좋겠는데 별로 달갑지 않은 손님까지 함께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태풍 링링입니다. 네, 사실 가을에 찾아온 태풍이 지금까지 큰 피해를 남겼잖아요. 이번 태풍 역시 강풍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아무쪼록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라도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국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 함께한 가을의 향기를 마음껏 즐겨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취향 저격이 아니라요. 추향 저격, 담양으로 떠나보시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가고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코스모스 아니야? 이 코스모스야, 너희들을 보니 가을이 오는 게 마음에 느껴지는구나. 자, 이 향기로운 코스모스의 향기를 시작으로요, 이 담양에 피어오르고 있는 가을의 향기, 이 취향을 따라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보실까요? 너는 내 취향 저격, 취향 저격. 호호.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달콤한 향이 진동하는 고서면의 포도축제장. 알알이 연근 탐스러운 포도가 저를 맞이해줬는데요. 망고 맛이 난다는 샤인머스켓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달콤한 향기. 어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서포도구나. 어머. 와, 실하다 실해. 아유, 달콤한 향기. 먹고 싶어. 이거 맛봐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고서포도 제가 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축제 현장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고서포도는 올해 11일째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해서 22년간 이렇게 축제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서포도 언제 먹어야지 가장 맛있고 좋을까요? 8월 중순 넘어서 말경에 그때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오, 예, 8월 그때 중순에서 완숙이가- 이 말경까지. 여러분, 이 날짜를 기억하시고 이 고서포도의 달콤한 향기, 달콤한 맛을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전남 최대의 포도 주산지답게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는 고서포도. 값싼 외국산 포도가 수입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그 위기를 팍팍 뛰어넘고자 올해 포도 축제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2,500원, 네, 2,700원, 그럼 6,200원, 6,200원. 두 분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겼네요. 고맙습니다. 저를 위한 대회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포도 빨리 먹기 대회 준비! 시작! 맺으면 안 돼. 죄송하지만 1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야. 1등의 비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머지 분들은요? 아우, 저 자신 있었는데 사실은 포도 먹고 싶어서 뛰어 올라온 거예요. 아유, 포도 맛있는 포도 음미해야지, 음미. 고급스럽게 포도를 음미하는 방법, 와인 아니겠어요? 고서 포도 와인 직접 담아봤습니다. 포도 좋은 거 봐봐. 어머, 어미, 잡숴봐. 아이고, 이거 가지고 와인을 담그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쵸? 너무 맛있다. 달콤한 맛과 진한 포도향으로 남도 전통주에 선정되기도 한 고서 와인. 손으로 과육을 잘 으깬 다음 설탕과 효소를 넣어주기만 하면 완성인데요.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잘 숙성시켜서 한 잔. 맛있게 익어라. 우리 어머님들 저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네. 부산? 와, 부산에서 이 멀리까지 포도축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포도축제 때문에 왔습니다. 포도장. 포도축제 오셔가지고 직접 또 이렇게 와인도 담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아, 재밌으시고 우리 어머니는? 공짜니까 더 좋죠. 본인은 먹지도 못할 와인을 얼마나 좀
조물조물 열심히 만들던지. 아니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포도축제 오셔가지고 와인다그 체험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색다른 경험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마실 줄 알았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본 거 처음이잖아요. 그쵸? 네, 아버님 술 좀 좋아하세요? 술 이제 끊을 거예요. 달달한 가을의 향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은은한 풀향과 꽃향을 품어내는 삼진의 마을. 새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에 자리한 마을이라고 해서 삼진해 또는 삼지천 마을이라 부르는데요.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골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의 피로함이 한 방에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달까요? 와, 방문자 센터가 엄청 멋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삼진의 마을 딱 들어오자마자 예쁜 그 돌담길이며 반했어요. 뭔가 이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곳 같던데 이 삼진의 마을 어떤 곳이에요? 네, 이 삼진의 마을은 2007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신 돌담길이라든지 이런 물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을에 단풍이 지면은 더 아름답게 보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제가 제대로 잘 찾아왔네요. 어쩐지 이곳에서 가을의 향기가 나더라. 아니 그나저나 여기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또 체험을 이곳 마을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러면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 하나 있을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유명한 거가 한과 체험인데 가족들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오늘 한가 체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도 한 번만 시도해 볼게요. 한가 먹기만 했는데. 슬로시티에서 만들어보는 슬로푸드. 인스턴트가 아닌 유기농으로 키워낸 재료들을 이용하고 아이들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인기인데요. 천연 색소를 첨가한 조청을 발라 더욱 바삭하고 달콤한 수제향과 40분 정도면 누구나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답니다. 볶겠습니다. 좋아. 자, 여기서부터 스피드가 중요해요. 제가 이 구역의 박종원입니다. 박종원표 한과 거의 장인급 아닌가요?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굽기 때문에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요하네요. 선생님은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썰었지만 저는 큼직큼직하게 썰어봤습니다. 박지선의 대왕 한가 대령이요. 어머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한가 만들기 괜찮은데요? 네. 올 추석에는 제가 직접 한가 만들기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너무 좋다. 고즈넉한 마을의 풍경과 다양한 체험거리에 반해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와서 조금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지금 뭐 여름도 가고 나서 이렇게 아주 들판도 이제 무르익고 하는데 그 더위도 이제 좀 가시고 또 전통적인 가옥과 이 돌담들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지역들을 둘러보니까 우리 유산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고 우리 스스로도 아주 상당히 즐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밤 냄새에 이끌려 찾은 곳 어딜까요? 뭐부터 먹어야 되지? 종류가 어마무시하네. 30가지가 훌쩍 넘는 약초장아찌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인데요. 마음에 드는 약초장아찌를 골라 따로따로 맛봐도 좋지만 이렇게 쓱쓱 비벼주면 색깔 좋고 향부터가 너무 고소해요. 맛있다. 맛있어. 어때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야, 이것도 이 가을에만 나온다는 그 달의 고추장을 넣어서 그런지 또 이 가을이 오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좋아요. 가을에 취하는 것 같아요. 약초에서도 이 솔솔 이 가을의 향기가 어디선가 나는 것 같은데 이 가을 약초는 뭐가 있을까요? 산초. 산초 뭐예요? 야, 그러면 이 맛있는 또 이 비빔장에 비빔밥에다가 이 산초 딱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을 밥상 아니겠어요? 향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올라와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쌉싸래하고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약초장아찌. 먹으면 먹을수록 입맛을 돋워주는 게 가을 별미로 제격이었습니다. 마지막 약초까지. 아우 잘 먹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어찌까 우리 집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왜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식사하신 분들이 손님이 하고 가셔야 돼요. 설거지 해보러 갈까요? 밥과 약초장아찌, 약차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대신 설거지를 잔반을 없애기 위해 탄생한 아이디어인데 손님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그릇까지 뽀득뚝 소리 나게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달달한 포도의 향, 선선한 바람의 향, 향긋한 자연의 향까지 담양의 취향 가득 담아갑니다. 너무 좋다. 정말 이곳 담양 안에는요, 그 수많은 가을의 향기가 전부 다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가을에는 이곳 담양에서 가을에 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난 만취야. 가을의 만취. 네, 취향 저격 담양 여행 잘 만나봤습니다. 고소포도 축제부터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인 삼진의 마을 체험까지 취향도 저격하고 저의 취향도 제대로 저격하셨습니다. 네, 특히 삼진의 마을은 가을에 단풍이 들면 더 예쁘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고서 포도 축제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요즘 포도가 워낙 맛있어서 그런지 관심이 끊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 고창에 있다는 아주 특별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유기농법,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도덕현 대표의 포도나무인데요. 포도나무를 딱 한 그루만 키우고 계신데 이 한 그루에서 열리는 포도송이가 무려 4,500송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어떻게 그 많은 포도가 열리는 건지 지난 8월 수확을 앞둔 도덕현 대표의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최대 몇 개나 열릴 거라 생각해? 15개 정도? 15개? 500개? 500개? 200개 정도. 그게 최대일 것 같아요. 네, 4,500개요? 네. 한 그루에 4,500송이. 글쎄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열릴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한 그루에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가 올여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뭐 정말 있겠냐 싶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만 본 거를 실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이게. 대단하신 분들이죠.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화제의 포도나무를 길러낸 유기농 포도 박사 도덕현 대표, 그의 농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4,500송이가 난다고요? 이상한데? 자, 갈게요. 큐! 아니 제가 오늘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린다는 포도 농장에 왔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우와, 여기가 4,500. 근데 왜 이렇게 뜨거? 4,500. 말문이 턱 막히는 폭염의 하우스 안. 여름 제철 과일 포도에게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포도야? 한 송이, 두 송이, 경주 씨, 설마 4,500송이를 다 세보려는 건 아니죠? 바로 이때 이 어마어마한 포도나무를 길러댄 포도밭 사나이 도덕현 대표를 찾았습니다. 8월 말 수확을 앞두고 탐스럽게 연그러가는 포도 손질이 한창이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포도가 이렇게 많아요. 진짜. 아니 지금 여기 막 익어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길게 이어지는 포도나무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당최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러면
그러면 이게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재보면 300평이 넘기는 올 거예요. 한 나무가 차지한 면적이 300평? 300평. 그럼 너비가 어느 정도? 아파트 30평짜리 10개 합쳐놓은 면적. 와우! 나무 한 그루미 언적이 30평 아파트 10채를 모아놓은 정도라고 하니 이거 정말 실화인가요? 우선 나무가 차지하는 직경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몇이에요? 18m. 18m? 네, 그러면 32.8m. 32.8m래요. 15년 전 나무젓가락만 했던 포도 묘목이 이렇게나 자란 겁니다. 아니 근데 이 포도송이가 4,500송이 하면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숫자 아니에요? 송이 수로는 기네스북 감인데 네. 예, 지금 기네스북에 등재된 포도나무가 287년 됐어요. 287년? 네, 그래가지고 내가 기네스북에 등재하려고 건의를 해가지고 전북 도에서도 와서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알아봤는데 이 기네스북이라는 것은 타이틀이 딱 정해져 있대. 농장에는 이 나무뿐만 아니라 20여 그루의 포도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2, 3천 송이의 포도나무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대표님 괜찮으세요?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 나는데 봄에 처음에 이제 물 올라갈 적에는 이게 길을 이렇게 대면은 물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설마 여기 이런 게 경주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도덕현 대표는 단순히 포도를 많이 열리게 하는데 목적을 두진 않았습니다. 유기농 농사 철학에 따라온 결과일 뿐이었죠. 자유로운 작물은 행복의 열매를 맺고 구속받는 작물은 불만의 열매를 맺는다. 포도야, 잘 들었니? 포도 사랑의 감동도 잠시, 포도에 꽂힌 이 잔인한 이쑤시개는 뭐죠? 아니 대표님, 저한테는 이 포도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이 뭐야 이거 지금 딱 걸렸어 포도 학대. 지금 현장 발각. 이건 딱 걸렸어. 학대가 아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 병이 오면 자가 치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가 치유 능력을 실험해 보려고 해마다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제 포도를 이렇게 찔러놔요 이렇게. 어머 이거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쿡 찔러놓은 거예요? 찔러놓은 거예요. 빼면 빠지는 거예요. 이쑤시개를 꽂아놔도 썩지 않는 포도라는 건데요. 이러한 자연 치유력은 토양의 발효 상태가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흙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뭐죠 이게? 돌 아니에요? 돌 같아? 그냥 자갈 아니에요? 이건 숯이에요 숯. 아 숯이에요? 네, 숯. 냄새 한번 맡아봐봐. 냄새? 산 냄새가 날 거예요. 산 냄새. 산에서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 흙 냄새. 냄새가 나요. 숯은 물론 대나무와 참나무 톱밥, 버섯, 배지, 옥수수 씨눈 같은 최고급 재료를 발효시켜 거름으로 주면서 나무의 힘을 키워주는 건데요. 그의 이런 농사법을 탄소순환 농법이라고 한답니다. 농장의 유기농 토양 관리법을 듣기 위해서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농장을 찾고 있는데요. 이날은 경북 봉화의 농민들이 방문했습니다.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토양 관리 심기 전과 심고 나서의 관리 유지 보수하는 그거를 어떻게 꾸준히 관리할 수 있나. 그의 농사 비법을 이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지만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안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만 가져도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진짜 옹고집해서 그 철학을 가지고 옹고집으로 끌고 가야만 이건 할 수 있어요. 좋은 토양으로 힘을 키운 농장의 포도나무들. 도덕현 대표는 이 나무들이 앞으로 수십, 수백 년 대를 이어서 수확이 가능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 희성 씨가 아버지의 유기농 농사 철학을 응원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희성 씨한테 아버지란 어떤 존재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시고 잘 해놓으셨으니까 물려받으면 된다.
너는 금수저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주변 분들이. 저는 딱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비빌 언덕이고 넘어야 될 산이다. 그 말이 딱 맞는 표현이네요. 아버님 옆에서 듣고 계셨죠? 네. 자, 기분이 어떠신가요? 넘어야 될 산이다는데 산이 좀 높아서 좀 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포도가 좋아하는 걸음이 박사들한테 물어보면 뭐 필수 요소 미량 요소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가 좋아하는 걸음은 발걸음이에요. 근데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애정과 사랑, 관심이 곁들인 발걸음을 가지면 포도나무가 알아요. 포도의 최고 걸음은 사랑과 애정이 곁들인 발걸음이다. 여름 떼약볕에 건강하게 뻗어가는 도덕현 대표의 포도나무. 세계 최다 포도송이라는 기록 뒤에는 우리 농업의 비전과 꿈도 함께 연결어 가고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봐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 넓은 면적에서 익어가는 포도가요, 다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땅의 힘을 키우고 나무의 힘을 키운 것만으로도 가능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힘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도덕현 대표의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일 좋은 걸음은 발걸음이다. 이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농부의 발걸음이라는 말씀, 정말 얼마나 정성 들여서 포도나무를 키우셨을지 느껴지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2005년부터 정말 많은 사랑의 발걸음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건강한 농사법으로 특별한 포도가 많이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제주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지역별 맛집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 좋은 어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맛집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합니다. 먹방 좌선생 덕분에 이 제주 여행을 갈 때만큼은 저도 좋은 어른,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음식일까요? 네, 오늘은요, 제주 애월읍 상가리와 하가리의 맛집들을 찾아갈 텐데요. 문어가 통으로 들어간 김치찌개와요, 오징어 치즈 떡볶이까지 이색 맛집들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좌선생은 시종일관 맛있게 각종 모든 음식을 탐하여 시청자들의 식욕을 자극한 죄를 물어 이 사약을 받으라. 이게 사약인가요? 보약인가요? 갑자기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더 먹으러 가볼까요? 식욕 충전하고 맛있수다. 출발해 볼까요? 한국인의 힘은 역시 밥심이죠. 첫 번째 맛집은 서민 음식이죠. 김치찌개. 김치찌개 맛집을 도착했어요. 와, 근데 여러분 비주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문어 한 마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사장님, 흑돼지 김치찌개에 문어살이 추가요. 야, 문어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한 마리가 떡하니 있습니다. 와, 이 국물도 지금 국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김치찌개라기보다는 자작하게 나중에 딱 먹다가 밥을 비벼 먹고 싶은 듯한 그런 비주얼. 여기 김치찌개에는 돌솥밥이 따로 나옵니다. 돌솥밥. 김치찌개는 뭐예요? 흰쌀밥. 밥을 말아 먹기 전에 찌개 건더기 먼저 접수하고 갑니다. 씹는 맛을 느끼면서 그 안에 배어있는 국물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음식은 간인데 김치찌개가 좀 약간 맹숭맹숭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설탕을 많이 섞어서 너무 달게 만드는 데도 있어요. 간이 딱 좋아. 수저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먹방 자선생용 수저. 항상 제가 수저가 너무 작아요. 너무 좋아. 이런 수저를 진작 구해올 걸 했어요. 와, 고기는 흑돼지. 제주산 정정 흑돼지만 사용한다는 거. 고기 들어간 국물을 먹었다면 이젠 맛있는 볶은 두루치기를 먹어야죠. 일반 두루치기의 그런 불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 비주얼 딱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파가 조금 있는 게 아니야. 엄청 많아.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 파향. 파향이 은은하게 배이며 숨이 촥 죽었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최적의 두루치기를 느낄 시간이에요. 두 손에 잡기도 힘들다. 역시 상추에는 돼지고기, 그 중에서도 볶은 고기가 제맛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두루치기 주물럭 보통 시뻘겋고 얼큰한 그런 질감과 그런 맛으로만 즐겼거든요. 이건 제가 먹어본 맛이 아니에요. 와. 여러분, 저 잠시 제주를 떠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마스테. 하가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셰프님의 리얼 인도 음식, 제주에서 정통 현지의 맛을 느껴보시겠습니까? 난이라고 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손으로 찢어야 돼요. 이렇게 쫙 찢으면 이렇게 안에 결결이 와 너무 좋아. 이거 보세요. 일본식 카레, 그 다음에 한국식 카레, 그런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뭐 이게 뭐 어떻게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우리 사장님께도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뭐 이래요. 그냥 막 드세요 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다 통하는 겁니다.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그 강한 향신료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실례가 될 수 있는데 김치찌개 맛도 나고 된장찌개 맛도 나. 좀 그런 한국적인 그런 향기도 나요. 오늘 갈비 뜯기 딱 좋은 날씨인데. 이게 그 인도식 그 향신료와 그 다음에 요거트 그리고 그 이슬람식 그 강황가루, 카레가루를 이렇게 발라서 탄두리에다가 이렇게 구운 탄두리 치킨처럼 굉장히 잘 구워졌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우와, 찔한 맛도 좀 나고요. 그리고 고수향도 좀 있어요. 저한테는 너무 좋아하는 맛. 보통 저희가 그 양갈비를 이렇게 통째로 구우면 육즙이 다 빠져서 맛이 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갈비로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안은 이렇게 육즙이 잘 돌게 이렇게 구웠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감칠맛 나는 양갈비,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이슬람 산적이 된 듯한 느낌. 왼손으로는 안 좋은 걸 하고 오른손으로는 뭐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다 오른손으로만 드신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자, 뭐 이렇게 제대로 할 줄 모르지만 어설프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밥과 뭐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이렇게 이 밥은 다 날아다니지만 날아다니고 그러지만 이 소스 이게 잘 뭉치게 해주네요. 오, 아유 이것도 양 조절 못해가지고 크게 만드는가 봐. 아유 참,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우와. 이 강한 향을 좋아하는 저한테도 이건 강하네요. 저는 지금 여기에 티벳 그 고산 지역의 티벳 공원에 앉아서 찬바람을 맞으며 밥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 그냥 여기 현지 그냥 와 맛이 이건 무슨 맛이다 라고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 저는 처음 먹는 맛이라 와. 이번에는 어떤 음식이게요? 제가 그 이 방송을 하면서 분식집을 한 4-5군데를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독특한, 정말 자기만의 그 특징을 살린 그런 분식집입니다. 이름하여 오징어 치즈 떡볶이. 오징어 한 마리를 통째로 누이고 보글보글 끓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겨진 그것을 꺼낼 차례입니다. 이렇게 오징어 한 마리. 아이고, 오징어 밑에서 뭐가 막 나와요. 와우. 치즈가? 자, 한번 그러면 배를 한번 갈라보도록 할게요. 촥 가운데로. 우와, 와우. 왜 이렇게 그 오징어가 뚱뚱하게 이렇게 누워있나 했더니 모짜렐라 치즈 파스타가 이 안에 하니 숨어 있습니다. 완벽한 나의 떡볶이. 탱글한 오징어와 쫄깃한 밀떡의 식감,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래요, 그 맛을 제가 느끼고 있답니다. 빨갛지도 않은 우리가 그 평소에 보던 그런 떡볶이. 이건 도대체 무슨 퓨전 맛이 날까 싶었는데 떡볶이 맛이에요. 막 이렇게 생소한 또 이렇게 음식 맛이 또 날까 싶은데 떡볶이 맛이 그대로 납니다. 와우. 애월읍 상가리 하가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먹방 충신 좌선생, 앞으로도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충무공의 도시 전라도 여수로 가볼까 합니다. 네, 바로 여수의 아름다운 문화재와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2019 여수 문화재 야행 전라 좌수영 8년의 기록입니다. 네, 우리의 역사를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토크 콘서트부터 20여 가지 체험 부스의 공연까지 즐길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름다운 여름밤을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순신 장군의 어리서린 전라 좌수영의 땅 여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여수를 찾은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장군! 제가 부족하여 장군의 업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나이다. 전라 좌수영의 8년간의 행적을 이 야행을 통해 알고자 하노니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 외적과 맞서 싸운 이순신 장군의 자취를 찾아 떠나는 400년 전 여수로의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또 다른 시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여수 문화재 야행인데요. 올해로 2년째 우리의 역사를 알아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이순신 어록!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야!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이 여수의 관계성? 그래요?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잘 아는데. 여수의 8년간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해에 이순신 장군이 여수에 전라 좌수사로 부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1년 동안 바로 전라 좌수영, 여수를 비롯해서 광양, 순천, 나간, 보성, 고흥, 네네. 이른바 오간 오포 지역의 영민들하고 오롯이 전쟁 준비를 하죠. 그래서 그 준비된 힘을 가지고 임진왜란 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400년 전 여수로 떠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종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안에 보시면 네네. 호스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뒤에 보시면 오. 스탬프 받는 데가 있거든요.
예, 도시면서 스탬프 받으시면 나중에 선물 드립니다. 근데 총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 거리요. 보통 개인적으로 도시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체험할 게 많아요. 여러 가지 행사가 함께 있는데 저는 우선 목적이 아무쪼록 도장을 다 찍어서 제가 화려한 선물을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8년의 시간이 빚은 유적과 여수 근현대사의 숨은 현장을 찾아 떠나는 10개의 코스. 자, 그럼 지금부터 400년 전 의기충천했던 여수로의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친구야, 여기는 어딘 줄 알고 있니? 네. 어디야? 남문터. 오, 남문터는 어떤 곳인데? 모르겠어요. 몰라도 걱정 뚝! 친절한 해설사님이 계십니다. 이 앞에가 옛날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영 선수가 있어서 거기가 거북선 만드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2개를 만들어서 남쪽에 있는 남문, 바깥에 있는 남문에서 외남문터가 이 자리입니다. 발품 팔며 도장도 찍고 여수의 생생한 역사도 만나는 일석이조의 시간. 그런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났습니까? 7년 동안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몇 년도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인난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서 1년 전, 1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전에 1591년에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통제사로 오시게 그렇죠, 통제사로 오시게 되죠. 수사로 오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셔가지고 예. 걔 누구 없느냐? 역사 공부 제대로 했으니 이제 체험을 해봐야겠죠? 여수 야행답게 체험도 이순신 장군과 임란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것들로 알차게. 여수 문화재 야행을 했다. 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 만들기 체험 무료입니다. 무료. 신에겐 12척의 배가 더 남았다 하셨던 충무공의 명언 다들 아시죠? 요게 바로 13번째 배입니다. 자, 드디어 여수의 거북선의 파우치가 완성! 전라 좌수영 8년의 기록을 주제로 펼쳐진 올해 여수 문화재 야행에선 다양한 체험은 물론 역사 강연 등의 유익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덕분에 여수를 찾게 됐다는 이분. 여수에 이렇게 오시니까 여수의 마음이 좀 달라지셨는가 싶습니다. 네. 너무 인정이 푸근하세요. 아,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지금 업돼 있어요, 지금요. 네, 너무 업돼 있어가지고 역시 여수는 좋은 곳이요. 아, 그렇습니다. 뭐 요즘 뭐 한일 갈등 또 대외적인 어떤 여건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여수야말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서린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수에 오셔서 그 갈등의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일 갈등의 해법도 찾고 지혜도 모으고 거기다 또 여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야경이죠. 야행이라 더 특별한 여수의 야경. 그곳에서 정말 귀한 분들과 마주쳤습니다. 잘 지키고 있었느냐? 아무도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우직해. 우직해. 문화재 야행의 또 다른 매력은 발길 닿는 곳곳마다 울려 퍼지는 우리 가락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이럴 땐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힐링이 뭐 따로 있나요? 와, 자, 여덟 번째 코스입니다. 고소대입니다. 고소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세우고 명령을 내렸던 곳. 장군의 뜻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비석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리워서 눈물이 난다. 그래서 타루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루비는 보험을 128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행하면 또 먹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직접 저어가지고 아저씨 먼저 주면 안 돼요? 안 되구나. 500원짜리 티켓이 있으면 직접 미숫가루를 한잔하면서 투어. 역시 먹거리는 좀 즐기면서 투어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저도 미숫가루 한 잔 주십시오. 네. 미숫가루의 여유. 여수 문화재 야행 투어의 마지막 코스.
그 대미를 장식할 체험장에선 우리 어린 친구들의 열혈 작업이 한창. 추억을 쌓으며 이 시간을 영원히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선택한 리포터 최후의 픽은 바로 요겁니다. 전라 자수영의 8년 동안의 역사를 이제 한 몸에 새기면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이럴 때라도 아빠 노릇 잘 해야 되니까 네, 교육적으로도 좋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수 곳곳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마지막 기념품도 주니까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또 시기적으로 6월달하고는 지금 좀 일본하고 관계도 있어서 특히 일본하고 또 이순신 하면 또 연관이 있으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난관도 지금 보수 중이라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행사하면서 이제 여수에 대해서 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열심히 발도장 찍은 보람을 만끽할 시간. 기다리고 고대하던 선물 타임. 전라 자수영을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물이요? 다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만 하나만. 네. 우산. 우산 여기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짜잔! 드디어 완성! 야경 보면서 이제 또 저희 문화 유산들을 볼 수 있고 와, 이게 배우잖아요. 네. 처음엔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와 이게 해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예전에 배웠던 게 이거였는데 이거였지 하면서 저도 그랬다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순신을 아니까요. 오, 이순신을 알아갔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지켜준 사람. 와. 이순신 할아버지 즐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놀러 왔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유적지구나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커서 애들하고 같이 와서 그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동안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몰랐던 거 그런 걸 알게 돼서 이런 행사가 참 잘 됐습니다. 전라 좌수영의 땅 여수에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400년 전으로 떠나는 조선시대 여수로의 시간여행. 여수에서 우리 역사의 진면목을 확인해 보세요. 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이 여수 밤바다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이 진남관을 비롯한 문화재들 밤에 보니까 더 예쁘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공연도 보면서 그냥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 이 스탬프를 꽝꽝 찍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매년 새롭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9 여수 문화재 야행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춘천으로 가볼까 합니다.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젊은 화가 우희경 작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춘천의 거리엔 이 화가분의 손을 안 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우희경 작가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축구는 낭만이요. 축구와 미술이 만났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진정한 축덕. 미술계보다 축구 세계에서 더 유명하다는 축구 화가 우희경 작가를 소개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춘천의 번화가. 젊음과 낭만의 거리인 춘천 명동길. 이곳에 아주 특별한 예술가가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다. 한 상가 건물로 들어가 보니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등번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때도 축구 생각, 그림 그릴 때도 축구 생각. 축구에 죽고 못 산다는 청년화가 우희경 씨. 왜 축구화가라고 불리나 했더니 역시나 화실이 온통 축구 선수 얼굴로 가득하다. 차두리 선수, 이용표 선수도 보이고, 오호, 사자머리, 발데라마, 축구 영웅 메시도 있다. 완전 똑같아.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들을 그렸던 거고, 딱 축구로 단정지어서 그렸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영화 배우나 뭐 가수나 제가 평소에 멋있게 봤던 인물들을 그렸던 건데,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선수에 대한 비중이 많아지면서 축구를 그리는 화가라고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브라질 국기 모양도 해가지고 이 브라질 국가 소속의 네이마르 선수를 국기와 어우러지게 한번 그려본 작품이고요.
브라질의 호나우도 선수,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인데 맨체스터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 루니와 같이 찍힌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스페인의 다비드 비아 선수가 방 안에서 방송국에서 방송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하는 PD님께서 저에게 그림을 유래를 하시면서 다비드 비아 선수에게 직접 선물을 드리라고 기회를 줬었어요. 골키퍼의 전설 김병지 선수의 은퇴 선물도 직접 그려서 전달했다. 지난 2017년 마라도나가 방한했을 때는 경호원을 통해 초상화를 전달했는데 마치 인증이라도 하듯 훗날 마라도나의 SNS에 그의 그림이 진열된 사진이 올라왔다고. 와, 이 정도면 일명 성공한 덕후 성덕 맞네요. 국적, 구단, 현역 은퇴 구분 없는 그의 축구 사랑. 지금까지 그가 그린 축구 선수 인물화만 100여 점. 축구 선수로 가득한 개인전도 2번이나 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98 프랑스 월드컵 지역 예선 한일전을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인 역전승을 한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서 이민성 선수의 골을 보면서 딱 그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무려 20년 경력의 축덕 생활. 축구는 그의 예술적 성장에도 큰 원동력이 됐다.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 인물화를 그리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라고. 그의 붓질은 틀이 정해진 캔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무 조각을 떼가지고 그 위에다가 축구 선수 뒷모습을 그려봤어요. 캔버스에다가만 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변 돌아다니다가 그릴 수 있겠다 싶은 박스들을 모아두다가 그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와, 폐지 취급받던 박스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박스라서 왠지 더 분위기 있다. 농구 골대부터 청바지까지 그에겐 모든 소재가 캔버스. 매 경기 이렇게 경기장 찾아가서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매체로 챙겨보고 있거든요.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고 연륜 있는 선수들 좀 챙겨드리고 싶어서 오범석 선수나 정조국 선수들을 제일 먼저 챙겨드리고 싶네요. 특히 오범석 선수는 이렇게 SNS로 친구 사이기도 해서 6년 전에 기회가 돼서 유럽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 런던에서 아스날 경기를 직관하게 됐고 또 바르셀로나 가서 바르셀로나 경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희경 작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붓 대신 마우스를 잡고 캔버스 대신 모니터에 그리는 그림. 하지만 그는 붓을 잡을 때 가장 행복했고 교수님 역시 화가의 길을 추천했다. 컴퓨터 작업보다는 그냥 혼자서 수작업으로 사람들 얼굴 그리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정홍실에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하니까 재밌게 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각종 폐자재를 이용해 이렇게 창의적인 정크 아트를 선보이기도 하는 우 작가. 쓸모를 다한 듯 보이는 물건도 그에게는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소재가 된다. 이 시대가 시대인지라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사파나 아니면 가게에 들어갈 간판이나 아니면 캐릭터 일러스트 이렇게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수작업 위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한 건 없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고 있고. 디자이너세요? 아니면 화가세요? 그래도 저는 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의 화실에는 그동안 모아온 수집품도 가득한데 레플리카라고 불리는 수많은 유니폼부터 축구 경기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들까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집품들이 참 정겹네요. 옛날 게임기, 시골 할머니 댁에 있을 법한 자개장. 아니 나이가 몇이야? 혹시 내 또래 아니야? 제가 선수들을 그려도 8, 90년대 선수들을 많이 그리게 되고 물건들을 수집해도 90년대 물건들을 좋아하게 되는데 향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TV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다 브라운관 TV를 수집하기도 하고 축구 유니폼도 거의 다 90년대 유니폼 위주로만 모으고 있고 솔직히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우희경 작가의 이런 뉴트로 감성은 요즘 세대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다. 춘천 육림고개의 한 옷가게. 이곳에 그의 작품이 걸려 있다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이 친구가 제 그림도 많이 사주기도 하고 저도 그림 선물로 준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스에 그린 로버트 드니로와 마이크 타이슨. 우와, 가게 분위기가 확 사네요. 직접 그림을 사셨다고요? 네. 형님 마음을 살려고 그림부터 샀죠. 너무 좋아하는 그림 많아서. 어때요, 형님 그림 보면? 마음이 그냥 편해집니다. 보면 형님이 생각나요. 좋아가지고. 뭐 형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셔서 사신 거야? 그림이 좋아서 사신 거예요? 그림이 좋았는데 그림 보고 형님 보니까 형님도 인간적으로 좋아하시더라고. 이번에는 아기자기한 소품샵을 찾아가는데 열쇠고리부터 예쁜 컵까지 소녀 감성 자극하는 이 가게에도 그의 작품이 있다. 여기는 소품샵인데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은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소품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또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명언들을 이렇게 영어로 적어봤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엽서로 제작을 했답니다. 일단 특색 있는 엽서라서 저희가 직접 제작한 거라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사가세요. 네. 작은 엽서도 인기가 좋지만 사실 우희경 작가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은 거대한 벽화 작업이다.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 그래피티 아트. 최근 조성된 강원대학교의 이 공간 역시 그의 손길이 닿은 거대한 그의 작품이다. 이곳은 제가 나온 대학교이고 교수님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 좋게 여기 벽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간판부터 거리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벽화까지 춘천 곳곳은 이미 우희경 작가의 그림으로 가득하다. 이 정도면 춘천이 곧 캔버스인 셈. 덕분에 어딜 가든 자신의 갤러리를 다니는 것 같다는 우희경 작가. 축구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처럼 무언가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신 그려주며 그는 춘천 시민들의 삶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고 있다. 언젠가는 축구장의 벽화를 그리겠다는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면서 말이다. 제가 모은 소품들이나 아니면 제 그림들을 전시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림은 계속해서 그릴 계획입니다. 네, 축구를 사랑하는 우희경 작가 만나봤습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선수들을 그리기 시작했다는데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성덕, 성공한 덕후이자 또 덕업일치, 이 덕질과 직업이 일치를 이룬 멋진 분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우희경 작가는 축구 선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소품부터 간판 그리고 벽화까지 춘천의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화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춘천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춘천을 여행하게 되면 이 작가가 그린 벽화들 보러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멋진 그림들 많이 그리시기를 전국시대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주말 전국에 태풍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아름다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안녕.